지금 이 건물 앞에 와 있는데 이 건물이 어느 연예인인가요? 연예인 맞으시죠? 아, 연예인 플러스 사업가 박태준 씨. 얼짱 출신 아닌가요? 얼짱 맞으시죠? 아. 잘생겼어요. 외모 지상주의 웹툰 작가로도 활성화하시고요. 이 노현동 건물은 지금 박태준 씨 두 번째 건물이에요. 매각을 지금 하셨지만 네. 첫 번째 건물은 석촌동에 준주거에 있는 건물을 네. 맨 처음에 경매로 투자를 하셨고 네. 두 번째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개요를 읽어드릴게요. 아, 예. 노현동 77-2번지고요. 대지는 89.15평이고 단독주택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년 후인 2018년 12월에 신축을 해서 20년에 8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예. 17년도에 32억 5천이면 정말 저렴하지 않았나요? 지금 맞아요. 저희가 유재석 씨 건물도 보고 왔는데 네. 평당 1억이 넘잖아요. 맞아요. 1억 천이시죠. 야, 예, 그러니까요. 17년, 18년 이때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예. 2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직접 신축을 하신 건가요? 직접 신축을 하셨고 예. 아마 신축을 처음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건물 딱 외관을 보면은 예.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이 건물을 80억에 매각을 하시고 예. 이제 신사동 테르스길 메인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거든요. 그쵸. 예. 네, 테르스길 많이 가보신 분들은 네. 그 박태준 씨가 이제 외관에다가 이제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건물보다는 도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더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옛날에 엠포리아 빌딩이었던 그 건물을 박태준 씨가 매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건물은 외관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 빌딩처럼 돼 있어서 네.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사진도 있고 막 그러던데. 아,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있고. 그럼 이 건물이 그 80억의 수익률은 잘 나왔었나요? 이 건물은 아까 유재석 씨 라인에 같이 있다 보니까 네. 한 개층이 또 지하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한 개층 더 임대료를 보고 있어가지고 매각하는 80억 시점에 네. 3%가 넘었어요. 그 당시에 3%면 그래도 괜찮게 나왔었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3%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들은 싹 다 매각이 됐었어요. 그럼 그분 또 신축 건물이고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고 맞아요. 모욕하고 멀지도 않고. 저 같아도 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때만 당시도 지금도 비슷하지만 네. 100억 미만이니까 아, 그쵸.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가다 들긴 했는데 네. 어디 가야 되죠? 이제 안테나. 안테나 매장, 네. 안테나 소속사를 가야 네, 됩니다. 한번 다시 가시죠. 네, 가시죠. 이제 왔네요. 이제 왔네요. 중간에 하나 들리고 온다고. 네, 안테나 매장이 왔네요. 네, 안테나 매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네. 노현동 77-19번지고요. 네. 2021년 3월에 10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대지는 92.81평, 연면적 253.28평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여기 원래 지하 1층인데 1층은 네. 이제 피로티로 해서 그때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희열 씨 개인 명의로 샀고요. 그리고 근저당 상황을 보니까 한 60억 정도 대출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자금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100억대 원래 보통 한 2, 30억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을 그렇게 하는데 한 40억 정도 본인 자금을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3층 건물이고 네. 안테나 엔터에서 전체 다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효리 씨 영입하고 뭐 다른 사람 영입을 하고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재석 씨가 지금 소리 나는 저 부분을 또 매입을 해서 짓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공사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네. 아까 저희 유재석 씨 봤던 피치가 바로 저 뒤에 있어요. 네. 여기서 바로 여기입니다. 아, 그쵸. 사옥이 지어지면은 직원들이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여기. 제가 볼 때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주차하기 좀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리고 회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업무 공간으로. 아, 네. 약간 1관, 2관 느낌으로. 아, 그쵸. 네. 그렇게 지금 주변에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만약에 네. 저기를 이제 전체 다 사옥을 쓰고 네. 여기를 판다. 만약에 판다 하면은 네. 한 140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고요. 네. 최소 140억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몇 년도 이거 매입한 거죠? 3년 전에 매입을 하셨는데 3년 만에 30억 조금 넘게 오른 거면은 네.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오른 거네요. 네,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오른 거고 사실 그 3년 사이에 너무 이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예. 140억은 더 받겠죠. 그래도 뭐 성공적인 투자다. 그렇죠. 성공적인 투자죠. 솔직히 예전에 이면도로에 100억 이상 되면 와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뭐 150억, 200억도 팔리니까. 지금 한 250억 정도 되면은 예. 그 느낌이 좀 오는 것 같고 요즘엔 다 기본 다 100억이라서 그렇죠. 예. 여기 앞에 6m 도로인데 여기도 한
뭐 한 140억, 150억이니까 이런 건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다른 연예인분 사신 게 또 뒤에 있어가지고 아, 예, 예.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너무 안쪽까지 저를 데리고 온 거 아닌가요? 여기 건물이 또 네. 연예인분이 매입하신 건데 유재석 씨보다도 1년 전 예, 예. 매입하신 건물이에요. 그럼 개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배우 일단 신현준 씨가 매입을 하셨고요. 예, 예. 네, 지금 논현동 73-28번지고요. 2022년 5월 85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대지는 57.14평, 연면적 149.02평입니다. 그리고 2017년 준공한 준시축급 건물입니다. 건물은 뭐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원래 신현주 씨가 이 건물 말고 다른 걸 갖고 있지 않았었나요? 강남역에 이제 분양사가 있었죠. 그럼 그걸 매각하시고 이거를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 매각하시진 않고 그냥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예, 이 건물은 좀 사연이 좀 있는 게 제가 원래 그 컨설팅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매도 담당이었고 아, 예, 예. 매수 담당은 이제 다른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연예인을 저도 이제 실제로 그럼 계약자에서 실제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을 맨 처음에 팔어 답사로 왔을 때 예, 예. 엘리베이터에 이제 옹기종기 이제 사모님이랑 예, 예. 해가지고 이제 한 5명에서 탔던 기억이 나네요. 그 엘리베이터 조그마잖아요. 되게 조그맣죠. 그래서 예. 인기 연예인이고 얼굴이 다 알려주셨는데도 예. 되게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예. 그다음에 털털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화면이랑 너무 똑같아서 놀랐는데 예, 예.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코도 이제 크시고 그래서 대표님 잘 계시는지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신현주 대표님? 예. 예. 그때 너무 감사했고요. 좋은 투자 너무 다행입니다. 잘 사셨네요, 그래도. 네. 22년 5월 정도에 매입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연예인분들 사신 분들도 많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옆에도 다 사실은 지금은 신축이 다 돼 있지만 다가구였던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걸어오면서 신축되는 건물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뭘 지정을 해서 자금을 쏟아부었고 개발을 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자기 돈으로 건물 짓고 하는 건 솔직히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지역이 계속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원래 도산대로가 뜨고 나서 네. 이쪽 안쪽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거의 처음에 투자를 하신 거라서 사모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개인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셨고 네. 개인분이 법인 회사하고도 많이 하신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관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한창 뭐 연예인들 잘 나갈 때 돈을 모아놨다가 건물에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네. 솔직히 나중에 와서 내가 네. 인기가 좀 떨어지거나 조금 감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부동산을 먹고 살기가 괜찮거든요. 맞아요. 네. 이 건물이 17년도 신축이라서 깔끔하기도 하고 지하 1층에 그다음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인데 개별 임대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통임되면은 사실 한 명이 빠지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개별 임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익도 괜찮았고 네. 그리고 건물 관리도 괜찮았던 건물이에요. 혹시 그러면 이 건물을 이제 네. 매도 쪽을 담당하셨으니 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없나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신현준 씨랑 사모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네. 잘 대해주셨습니다. 본인한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완전 제 고객은 아니더라도 네. 관련된 고객분이라서 네. 나쁘게 대해주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하게 대하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은 사실 있었어요. 진짜요? 왜냐면 이 업에 있다 보면은 네. 유명한 연예인분들을 많이 만나고 뭐 컨설팅도 많이 드리는데 네. 이상하다 싶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뭐 계약 쓰다가 지하에 이제 계약실 일부러 좀 안쪽에 잡고 밤 늦게 계약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도 몰래 빠져나오고 저희 뭐 단체 톡방에 뭐 사인해달라거나 사진 찍자고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불편할까봐. 네, 맞아요. 그렇죠. 조용조용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는 뭐 이렇게 문제사항도 없었고 되게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모님은 더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또 다른 건물이 있거든요. 예.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또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예전에 한번 저희 채널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성유 네. 씨가 매입한 건물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매입할 때 이제 매각을 하신 매각을 하셨어요. 네. 개요를 제가 이번에는 얘기해 드리면 네, 사모님 말씀 주십시오. 논현동 65-4번지 대지 72평, 연면적 337평, 98년도 건물이고요. 2022년 3월 달에 140억, 1.9억에 매입을 해서 23년 5월 달에 거의 1년 2개월 만에 150억에 매각을 한 건물입니다. 1년 만에 뭐 10억 올라서 팔아서 잘 팔았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뭐 취득세 내고 그쵸. 나면은
손해시죠. 그렇죠. 보통 취득세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뭐 주택이 없기 때문에 뭐 4.6%만 네. 하더라도 뭐 거기다 이제 뭐 대출 이자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하면은 손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넓은 도로. 네. 넓은 도로가 있으면은 일단은 임차하신 분들 간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이나 진출입도 이제 편리하고. 두 번째 장점은 지금 용적률이 391%거든요. 이게 총 세분화 전에 지은 2000년대 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391%로 법정 용적률 2종보다 191% 정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건물이 가끔 있잖아요, 사모님. 사실 이런 건물은 특징이 너무 명확해요. 용적률을 잘 받은 거를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은 임대료가 연면적이 더 크다 보니까 주변보다 수익률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 정도까지 더 많은 그런 건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스펙만 봤을 때는 도로 넓지, 그 다음에 위에 한 2개 층에 3개 층 정도 더 있는 건물이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사실 좀 아쉬운 거는 투자 시기가 금리가 엄청 높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대출을 토지나 건물 등기를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100억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이제 연면적이 크니까 임대료가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충당이 되겠지만 매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건물이 1998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서 명도 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매각할 때까지 2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가 공실 상태였어요. 그럼 이자 감당이 힘들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자가 너무 세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스펙은 좋은데 좋은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건물을 만약에 빌딩을 강남에 있는 빌딩 매입을 하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한 4.6% 거의 5% 이상이 나가잖아요. 뭐 네. 중개 수수료든지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래도 보통 한 6% 정도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억일 때는 한 6억 정도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손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보려고 하면은 저는 빌딩 투자는 인삼 농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5년, 뭐 6년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건데 샀다가 바로 곧바로 수익 나는 건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뭐 한 3년, 5년 정도는 묵혔다 팔았으면 무조건 수익이 났을 텐데. 1년 이거 매각했다는 소리를 듣고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스펙이 좋아서 버티기만 하고 리노베이션만 하면은 엄청 좋은 건물이 될 텐데.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용적률 많이 받은 2000 그 중세분화전의 건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죠. 아, 그래요? 용적률 많이 받은 걸 누구나 다 좋아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 건물이 아닌데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균 씨가 처음에 매입했을 때 금액을 좀 비싸게 해주고 평당 1억 9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조금은 적은 가격은 아니었죠. 용적률 때문에 좀 비싸게 받은 거죠. 그렇죠.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팔 때도 사실 내놓은 지가 좀 오래됐었는데 매각도 좀 어렵게 한 편이었어요. 그때 시장이 좀 얼어붙어서. 그렇죠. 그래서 건물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투자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안 좋았던 시기가 이미 한 번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불장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기가 다시 오려면은 상무님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기에 오려면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예상 못했던 뭐 전쟁이라 뭔가가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빌딩 시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식 시장이 먼저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망가지고 나서 빌딩 시장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특히 강남 쪽에 있는 빌딩 시장이 제일 늦게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제일 빨리 살아난 것도 강남 시장이 먼저 살아날 거고. 맞아요. 지금 이성균 씨가 투자했던 시기만큼 이제 어려운 시기는 지났고 이제 다시 불장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좋은 물건이 있을 때 검토하시는 분들은 빠른 결정으로 매입하시는 게 지금 시기에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비커스라 그래갖고 0.5%가 내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뭐 10월 달에 이제 내릴 것 같은데. 따라가야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적 우위 시장인데 이제 금리를 계속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라고 국가에서도 발표를 하고 인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매도적 우위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인분들이 움직이려면은 지금이 진짜 적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인분들 움직여서 매도인 우위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전쟁 당해서는. 정말. 오늘 이렇게 촬영
네. 같이 해서 좋았고 자료 준비 열심히 잘해주셔서 아, 어저께 감사합니다. 뭐 새벽까지 또 아, 일하시고 네, 맞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다음에도 또 조만간 또 출연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네.